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올 상반기에 문을 열 우주항공청의 임시 청사 윤곽이 이달 안에 결정됩니다. 이제 사천에는 정주 여건을 지원할 우주항공 복합도시도 조성될 텐데요. 사천시는 우선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사천 우주항공 복합도시의 모델이 된 프랑스 남부 도시 툴루즈. 세계 2위 항공우주기업 에어버스와 방산기업 탈레스 등 800여 개 기업이 몰려 있습니다. 연구센터와 대학 등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항공우주 복합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사천은 국내 유일 완제기 체계기업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를 중심으로 산업 기반을 마련합니다. 여기에다 주거와 교육, 관광 등을 아우르는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2034년까지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의 핵심은 광역교통망 구축입니다. 사천시는 철도와 항공교통 체계를 개편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역과 옛 삼천포역을 잇는 28km 구간에 남북으로 뻗은 항공산업 철도망을 추진합니다. 김포와 제주 두 개 노선만 있는 사천공항은 국제협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선 청사 건립을 검토합니다. 또 사천의 동서를 잇는 항공산업 대교와 진주, 삼천포 우회도로도 개설해 도심 혼잡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사천시는 2026년부터 추진되는 공항과 국가 철도망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도심의 규모도 2배, 3배 이상 확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부 기관이 참여해서 복합도시를 빠르게 조성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가장 큰 우선 과제입니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지난 9일 사천시를 찾아 복합도시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후보지를 둘러봤습니다. 과기부는 후보지 3곳 가운데 한 곳을 이달 안에 결정한 뒤 오는 5월 말 임시청사를 개청하겠다고 밝혀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사천시의회 윤형근 의장 등 시의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의회는 우주항공청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인근 의회와 힘을 합쳐 협력하고 개청 준비 등 후속 작업에도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졸업 시기 한창인데요. 화훼 농가들이 졸업과 입학 등 꽃 성수기를 앞두고 애써 키운 꽃밭을 돌연 갈아엎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미와 국화 등 형형색색 꽃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출하를 앞둔 다자란 꽃밭을 농기계가 그대로 갈아엎습니다. 화훼 농민들이 시설하우스에서 애써 키운 각종 꽃을 도로 갈아엎고 있는 겁니다. 발단은 지난해 10월 타결된 에콰도르와의 자유무역협정, 이른바 전략적 경제협력협정. 협정이 발효되면 에콰도르산 장미와 국화 등 화훼 수입 관세 25%가 단계적으로 철폐됩니다. 그럴 경우 국내 화훼 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게 농가들의 우려입니다. 인건비, 자재비 빼고 나면 농민들이 꼴은 떨어오는 게 거진 없습니다. 그래서 급여라 농가에서 농사를 포기하고 이 때문에 협정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위기감을 느낀 화훼 농가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경남과 부산의 화훼 생산 농가는 모두 700여 곳으로 국내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협상 체결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와 난방비 등 높은 생산 원가를 고려하면 국내 화훼 농가들은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최소한 인건비라든가 연료비, 비료대 이런 걸 하면 한 7, 8천 원 받아야 되는데 그 반값밖에 안 되니까 타격이 말할 수가 없겠지. 화훼 농가들은 원산지 표시 의무 등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훼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R&D라든지 또 품질이라든지 또 품종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전국 화훼 농가들은 정부의 피해 현황 파악과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이달 말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항의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12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검찰과 피해 아동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30대 남성 이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SNS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무인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피해 아동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최근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안장애랑 우울이랑 공황장애 다 나고요. 그래서 아이가 심해지니까 하고 입원을 했거든요. 쟁점은 성폭행 혐의 입증이었습니다. 이 씨는 성인용품을 보여준 적은 있지만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피해 아동 신체에서 이 씨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해 아동은 비를 맞으며 집에 갔고 곧장 목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DNA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의 전문가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어머니에게 혼날 것을 두려워해 꾸몄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의 질문 방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모순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성인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너무 좀 아쉽지 않나. 또 피해 아동의 겉옷에서 이 씨의 DNA가 발견됐고 압수된 이 씨의 성인 용품에서 피해 아동의 DNA가 검출됐지만 유죄 증거로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수사검사가 직접 유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90살의 세계적인 영국 화가 로즈 와일리의 작품 150여 점이 창원을 찾았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과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의 초상화 등 발랄하고 순수한 감성으로 그린 작품들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1592년 스페인 전투에서 이긴 뒤 그린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입니다. 위풍당당한 여왕이 친근하고 귀여운 모습으로 대중 앞에 다시 섰습니다. 치마의 큰 형태, 미키마우스를 연상하는 넥라인과 칼라, 그리고 하얀색 드레스와 망토에 그려진 오렌지색 무늬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가로 5m 대형 캔버스에 담긴 빨간 코끼리와 여우 원숭이. 붓 대신 맨손으로 물감을 칠한 작품은 점점 커져 대형 작품이 됐고 실수는 천을 덧대 교정했습니다. 손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 외곽 정리가 굉장히 힘든데 이 외곽을 보시면은 천을 덧대서 외곽 마무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축구를 사랑한 화가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의 초상화를 그리고 그의 친필 사인이 담긴 유니폼에 캔버스를 덧대 엠블럼을 그려넣었습니다. 로즈 와일리 남편이 토트넘의 아주 오랜 팬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붉은 사자가 들어가 있는 엠블럼을 로즈 와일리가 좋아했다고 해서 90살의 영국 화가 로즈 와일리의 원화작품 150여 점이 창원을 찾았습니다. 화가는 아내와 세 아이의 엄마로 살다 45살에 그림 공부를 시작해 70대에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세계 3대 갤러리인 데이비드 즈워너의 전속 작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관객은 볼 수 없었던 영국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VIP룸 전시장까지 공개하는 로즈 와일리 전시전은 3월 10일까지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다음은 KBS의 희망나눔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선우도장 황선철회 임직원 500만 원, 티스코 여운종 대표이사 500만 원, 임민섭, 금희영, 아들 임준희 100만 원, 합천군 가회면 구평마을 윤수년님께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7회 지리산 산청 곶감 축제가 시천면 산청 곶감 유통센터에서 오늘 개막해 오는 14일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올해 축제는 곶감으로 간식 만들기와 곶감 요리 경진 대회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됐고 축제 기간 10만 원 이상 구매하면 산청 사랑 상품권 10,000원을 돌려주는 행사도 진행합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KBS가 보도한 경남교육청의 교육발전특구 회의 불참과 관련해 교육부의 일방적 발표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령의 모든 초등학교를 3개 권역으로 묶는 캠퍼스형 공동학교를 만들어 방과 후 돌봄까지 진행하는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이 밖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 아이톡톡을 위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30년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발표한 방침에 경남에서는 36만 가구가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준공 30년 이상 주택은 아파트 11만 9천 가구를 포함해 전체 36만 가구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의 인구 순유출이 전국에서 2번째로 많고 창원시의 인구 감소는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난해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 지난해 16,000여 명의 인구가 순유출돼 서울에 이어 전국 순유출 2위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창원시는 지난해 인구 12,000여 명이 감소해 비수도권 자치단체에서 인구 감소 1위로 나타났습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 협상 대상자인 민간사업자가 자신들에게 공모 자격이 없다고 발표한 창원시 감사관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